정말로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찝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국이 본인의 마음대로 국회를 자신의 기자 간담회장으로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조국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에게 자신이 기자 간담회를 열겠다고 부탁을 했죠. 장관 후보자가 대국민 기자 간담회를 연 사례가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나름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굴리냐? 민주당이 국회 제4회의장을 당의 의총을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대관을 한 것이죠. 실제로 30분 정도 의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10시간이 넘게 조국의 기자 간담회가 열린 겁니다. 핵심은 국회 사무처 내규를 위반했다는 것이죠. 내규에 따르면 민주당이 의총을 이유로 빌린 회의실이기 때문에 조국에게 이 회의장을 위임하는 것이 위규가 됩니다. 이에 대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내규상 위반이 맞다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유 총장은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가 열릴 것이라는 내용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조국은 실제 청문회를 대신할 이 이벤트를 위해 국회 내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짓거리를 벌였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한 권력이고 힘입니다. 본인이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자연인 신분의 장관 후보자가 국회 회의실을 자기 멋대로 이용하고 민주당은 위규를 하면서까지 그걸 지원해줬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모펀드 문제에 대한 끝없는 모르쇠입니다. 조국은 기자 간담회에서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가 뭔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청문회 전까지 사모펀드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답니다. 74억가량의 금액을 출자 약정, 실제 투자 금액 10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이런 중요한 투자에 대해서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블라인드 펀드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은 투자의 내용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웃겨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블라인드 펀드. 현행법상 사모펀드는 투자자에게 투자 회사를 의무적으로 알리고 알린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블라인드 펀드라는 건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몰랐다면 이 펀드는 불법 사모펀드가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차라리 관심이 없어서 이 펀드에 대한 내용을 안 봤고 보고서를 읽어보질 않아서 잘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 정말 그럴까요? 이 기사는 2012년에 500명의 지식인이 론스타 먹튀 저지 공동 선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이 내용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론스타가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론스타가 먹튀를 할 수 없게 저지해야 한다는 공동 선언을 한 인물들 중에 조국 후보자가 보이네요. 혹시 이걸 보고 조국이 2012년에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론스타 먹튀 저지 선언을 했다고 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내용의 이해 없이는 절대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먹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완전 불가능입니다. 사모펀드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하는 조국은 정말로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렇게 말을 하나.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더럽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제 소유주가 오촌 조카라는 이야기에 대한 근거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조국 본인은 회사 이름도 몰랐고 어디에 투자한지도 몰랐고 그냥 말만 듣고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한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어떻게 대국민 기자 간담회에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2016년 4월 강남구 삼성동에서 중국 기업과의 6천억 원대 투자 유치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중국 측 대표랑 악수하고 있는 사람이 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명함에 자신을 총괄 대표라고 적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를 대신 세워뒀으니까 굳이 대표라는 단어 앞에 총괄을 적어야 됐을 텐데 이 사람이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면 도대체 이건 누구 것이냐는 겁니다. 이래놓고 사모펀드에 대한 해명을 그딴 식으로 합니까? 도대체 머릿속에서 어떤 사고를 해야 이런 조국을 옹호하고 감싸줄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국이 너무 대놓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어서 좀 웃긴 부분들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몇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금수저 강남 좌파지만 무언가 해보려 한다라는 발언입니다. 지금 조국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어요. 금수저 강남 좌파들은 우리 사회가 공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조국 당신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몰라요? 알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금수저 강남 좌파, 부자들도 지금 조국과 조국 가족의 각종 의혹과 논란 일체 없이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고 다른 평범한 이들과 똑같이 살아오고 자신의 자식들을 그렇게 길러왔다면 무언가 해봐도 됩니다. 그런데 조국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불법 여부를 떠나서 이미 금수저, 강남 좌파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특혜를 누려오고 자신과 부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앞세워 충분히 그 혜택을 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뭔데 공평한 사회를 논합니까? 당신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조국의 재력, 사회적 위치, 영향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냥 교수로 살았으면 아무도 조국한테 뭐라고 안 했을 거고, 설령 그런 게 드러났다 한들 이렇게까지 전 국민들의 반감을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공직자 자리를 탐하지 말라 이겁니다. 민정수석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둘째, 조국은 기자간담회에서 딸이 제1 저자로 등재된 데 대해 당시엔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다. 문과를 전공해서 이과에게는 제1 저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조국의 적은 조국답게 2012년 트위터에 이 규칙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셋째,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국은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떨리면서 딸에 대해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국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딴 장관 자리 그만둬야 합니다. 자녀보다 소중한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조국이 다른 이들의 딸들도 소중하게 생각했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사건이 무엇이 됐든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 국정원 여직원의 신상을 저렇게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보도했던 게 바로 조국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그 국정원 여직원의 부모님은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요? 조국이 울컥해하던 그 모습을 과연 진실되게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청문회 9월 6일 내일이죠.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청문회가 어떻게 끝나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할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오늘도 5번째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조국 장관님은 가족 아픔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으로 그 마음이, 그 심정이 한계치를 도달해 초인적인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으셨는데 너무 힘이 드셨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내분 정경심 교수는 박노해 시인의 시 동그란 길로 가다를 올리셨는데요. 그러니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위험을 잃지 마라. 감사했습니다. 그대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저는 아직도 8월에 말씀하셨던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간 너무 많은 시달림이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마시고 단단한 마음으로 쉬세요.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패스트트랙도 전광석화처럼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조국 장관님이 당한 만큼 반대의 세력도 조사를 받을 것이고 줄줄이 기소되어 출마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관님 사태는 절대 실패가 아닌 개혁의 시작점, 바로 그 지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장관님 정치적 위상은 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장관님 사퇴 입장문을 대선 출마 선언문으로 읽히기도 했었는데요.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을 추동할 수 있는 여권 내 대선 주자로 조국 장관님만한 분이 없다는 게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장관님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서 역할만으로 끝나선 절대 안 됩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딛고 이제는 더 큰 쓰임새를 위해 장작이 되어 타오르셔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 서울이든 부산이든 지역구의 출마의 명예회복과 함께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머리가 띵하고 쓰렸지만 신의 한 수일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 특수부 폐지로 장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명분을 던져주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 자리를 던지셨고, 이 상태에서 검찰 기소 후 법원에서 1심 무죄 취지로 판결나면 지금도 그렇지만 총선은 물론이고 차기 주자로 그 여론조사로 흔들던 중도층마저 조국 장관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님, 오후 5시 38분 제가 문 대통령님,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그러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님이 조 장관과 유 총장을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아쉬움이 크다는 것, 개혁을 끝까지 살려나가 입법 과제까지 해결하는 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대통령님 언론의 역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조 장관에 대한 검증 경쟁과 검찰 수사 보도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의 검찰 정보 받아쓰기 관행에 대한 비판입니다. 문 대통령님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개혁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언론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윤석열 총장께 바로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아무 말도 전하지 않았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할 말은 없어도 뒤로는 계속 소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조 장관 가족과 관련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수사 단서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란 말도 돌았는데요. 있긴 뭐가 있겠습니까? 조국 사태에 고무된 한국당, 도대체 반대만 위한 정당인가요?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도망치듯 기습 사퇴한 것, 국감 하루 전 꽁무니 뺀 조국이라고 하질 않나. 한국당 대변인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한 조국도 문제고 억지로 입히려 한 대통령도 문제였다. 서울대 교수의 자리도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 나경원,
분위기 감지는 하고 있었다. 어제부터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운운하는 게 사퇴명분 쌓기용이었다. 일부 한국당 의원, 조 장관이 12월까지는 버텨줘야 한다. 조국 정권이 이어질수록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보에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주광덕,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상식과 도덕적 기능이 무너졌던 것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 김도읍,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서초동 촛불 민심만 민심이라 했지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이번 일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의 승리. 그 외 오신한 황교안의 말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그 말들은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통령님은 국민적 갈등 송구하다고 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송구하다고 하셨는데 야당의 반응 참 너무들합니다. 정봉주 BJTV에서 이런 이야기도, 정봉주님은 여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정봉주 전체 대의 명분을 안 보고 오로지 개인적인 입장, 자기 개인적인 입장 야심을 위해서 그것이 국민의 뜻인 양 고언이라고 하면서 말을 했던 조국 장관을 흔든 사람들, 요직에 있는 3명 정도 당신들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 양반들아. 그런 사람들이 정치 전면에 서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역사의 얼굴을 들이밀 때 그때 역사의 커튼 뒤로 숨어 들어갈 준비하십시오. 몇몇 언론 보도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국 장관 이대로 둔 채로 총선 치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던데 맞나요란 질문에는 민주 이상민 의원, 그건 한두 사람이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전수조사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대체적인 분위기는 검찰개혁에 앞장서고자 하고 또 그를 위해 노력하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고, 그래서 당내에서는 그런 의견은 거의 전체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홀로 묵묵히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님 일부만 도와주는 가운데 막상 사퇴해버리니 바로 대통령님으로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라 더 쓰라린 상황입니다. 거기다 매경에선 유시민 타격, 황교안 반사이익 이런 기사까지 내며 조국 수호 진영의 전면에 나섰던 유시민 이사장은 당분간 입지가 축소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축소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중앙일보는 여권 9월 말 길어야 2에서 3주 조국 퇴장 타이밍 재고 있었다, 이런 기사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겨레 역시 이런 내용을 밤 기사에서 흘리고 있었는데요. 한겨레,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15일 법무부 국감전에 조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쪽으로 뜻을 모았고 이 사실을 조국 장관이 알게 됐다. 14일 사퇴 결심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역시 한겨레 그 결이 다릅니다. 이런 때일수록 민주진영 갈라치기 시도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뭉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장관 사퇴를 분석하는 언론들, SBS는 지난주 금요일 한겨레 신문의 보도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합니다. 한겨레 신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 인물로 여권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윤 총장은 해당 보도의 정보 제공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소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들이 조 장관의 진퇴 고민에 압박을 더했을 것으로 SBS는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권순정 리얼미터 본부장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면요. KBS의 기자의 강한 반발이라든지 최동욱 프레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부정적으로 일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님으로 인해 그렇게 민감해했던 민주당 지지율이나 대통령님 지지율은 다시 오를 것입니다. 드디어 조작된 지지율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님은 역대 6번째로 짧은 임기를 보낸 장관으로 남게 됐지만 가장 많은 일을 한 법무부 장관이기도 합니다. 그 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장관님은 오늘 더 중요하게는 마무리는 국민이 해줄 것이다 라며 국민들께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딛고 나가서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님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라고 평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